안녕하세요. 민법 제 11강입니다. 자, 11강에서는요. 10강 점유권에 이어서 소유권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큰 2번 소유권 나오죠. 거기 양가를 1번에 소유권 개념 여기부터 볼 건데요. 소유권 개념 보고 나서요. 건너뛰고 바로 시효취득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 보고 또 이거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금방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좀 건너뛰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양가로 1번 소유권 개념 보면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 소유권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죠.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표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지상 공간도 내 거고요. 지하도 내 건 거예요. 지하도 내 거란 말은 이 토지에 있는 흙, 돌, 암석, 자갈 다 내 거란 뜻이에요. 다만 광물 있죠. 광물, 즉 광업권의 기초가 되는 광물 있죠. 광물은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어디로 건너뛰시냐면 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5페이지로 넘어오면 큰 3번 시효취득, 취득시효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취득시효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을이 A로부터 집을 샀어요. 집 샀다 그러면 보통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건물도 같이 사는데 자, 이때 토지를 내가 산 토지가 얼만큼일까? 그러면 지금 이게 담장이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곳만큼 내가 매수한 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해서 점유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이웃집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갑이었어요. 갑이었는데 자, 갑이 측량을 해봤어요. 자, 측량해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기서도 측량이란 게 나왔잖아요. 아까 10강에서도 측량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임야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내 지역이니까 지적도일 거예요. 지적도.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만약에 101번지 토지고요. 여기가 102번지 토지라고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지 대 101번지 대 102번지 대. 이 대가 지목이 대란 뜻이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다 그 말이죠. 여기 뭐 98대, 여기는 뭐 105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잖아요. 여러분 도로도 일필지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35도, 여기는 787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라고 했듯이 자, 이번에는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또 뭐라고 해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인데 경계 중에서도 특히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요. 도면상의 경계. 그래서 줄여서 도상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산자가 안 붙어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가 붙어 있다 그러면 산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대장과 도면을 볼 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를 봐라 그 뜻이라고 그랬고 그냥 100번지 101번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봐라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경계 그러는 거예요. 지상경계. 지상경계는요. 담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답이다 그러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점 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소유권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측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상에 그대로 복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시켜 봤더니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내 소유권의 범위냐 그랬더니 지상 경계는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도면상 경계가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 지상 경계라는 것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담을 잘못 쌓을 수도 있고, 아까 어땠어요? 경계점 표지 뽑아가지고 이래 잘못 옮길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 옮긴 게 아니라 아까 고의로 이렇게 옮겼었죠?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경계는 내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을이 100평 토지를 샀더라도요, 원래 토지 모양이 이랬었는데, 그죠? 이랬었는데 지금 이만큼인 줄 알고 점유하고 샀더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적이 더 넓었겠죠. 한 110평 정도 됐을 텐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그러면 갑의 소유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갑의 소유 토지였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을이 이만큼 소유 토지를 갑의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토지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사용료도 전부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죠? 예, 이때 여러분이 을이다 그랬을 때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을이다 그러면 이런 때 돌아서서 손가락을 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을이 점유한 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내 땅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무 땅인데 20년 점유했다고 내 땅이 됩니까? 예, 돼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바로 시효로 취득했다. 시효 취득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 사례에서도 아주 많고요. 더군다나 20년 그러면 굉장히 길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해서 20년인 거예요. 다만 하자도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시효취득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요, 토지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안 따져요. 먼저 시효취득이 되느냐부터 따져봐요. 시효취득이 돼버리면 소유자가 진정한지 만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효취득을 먼저 따지고 시효취득이 안 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효취득은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특히 도면상 경계하고 지상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저번에 볼 때,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 돈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10년 안에 받아야 된다. 10년 지나버리면 권리 행사 못한다 그랬죠? 즉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멸시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요. 권리가 없었죠. 권리가 없죠. 의뢰 소유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그러는 거예요. 혹은 시효취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취지는 다 똑같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내가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했죠. 권리에 잠잤죠.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취득시효 사례에서는 누가 권리에 잠잤어요? 갑이 권리에 잠잤죠. 그러면 갑은 권리 취득 못하는 거예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죠? 소멸하고 오히려 반대로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했던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시효로 취득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시효 취득,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은 단순히 20년은 아닙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요건을 여러분은 시각적으로 삼각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암기하기가 쉬워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요, 먼저 20년이라고 그랬죠.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소유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 그랬잖아요. 소유사가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해야 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을은 누구예요? A로부터 매수한 자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그랬죠? 자주점유잖아요. 그리고 싸움 안 하고 점유하고 있었죠. 평온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들 다 알게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땅 해버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20년 동안 오래 기간 점유했다고 그래서 내 땅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임차인은 타주점이니까 소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치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악의 무단점유였죠, 그죠? 악의 무단점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산 4번지를 산 사람이 살짝 담을 밀었다 그랬죠?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악의 무단점유죠.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주점유로 봤으니까 시어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시어취득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지만 부동산 도둑놈까지 시어취득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부정하고 싶었어요. 부정하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20년 숫자 세보면 명백하고 평온 공연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악의 무단점유는 소유사가 없다, 타주점이야, 그래서 시어취득 안 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을 해요. 결론은 이해를 한다. 결론은 시어취득 못하게 하려고 이해는 하지만 법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부동산 도둑놈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주점유지 타주점유냐 이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괴로우니까 묻지마,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아셨죠? 괴로우니까 묻지마. 그냥 이유 묻지 말고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야, 소유사 없어, 그러니까 시어취득 안 돼.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자, 시어취득은요, 시어취득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죠.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등기 없어도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87조 법률 규정 후 유일한 예외로서 시어취득은 등기를 했을 때예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나에게 등기 좀 해줘, 이것은 뭐가 돼요? 네 건,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언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고, 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된다고요?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나에게 줘, 등기 좀 해줘,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갑이라도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죠?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승소하면 판결서 들고는 단독으로 가서 등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 제기하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시어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을은 일단 아까도 봤듯이 20년 숫자 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사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온 추정되고 공연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는 상대방 갑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을이 승소하며 을은 그 판결서 들고 자기가 단독 신청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면상에도 어떻게 돼요? 분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할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100-1번지가 되는 거죠. 100의 1번지가 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등기부도 새로 만들어서 소유자가 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취득시효 제도예요. 자, 오늘은 지금 공부하지 않지만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요건이 더 빵빵하니까 기간은 10년이에요. 소유사, 평온, 공연 그러고요. 뒤로 선의, 무과실까지 붙어요. 자,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함에 비해서, 자,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건 뭐예요? 이 점유취득시효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봐보시면 지금 갑소유 토지를 을이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했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완성 후에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자, 이때 을이 병에게 채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채권적 청구권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 민법이요 예외로 안 만들고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더라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갑이 완성 후 병에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누구에게나 갑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겠죠. 근데 우리 법이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요 갑이 모르고 팔았어요. 시효취득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자,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갑이 어이구 뜨거워라 잘못하다가 소유권 뺏기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가져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팔았다 그래버리면 개털이에요. 소유권도 못 가져오고 돈도 못 가져오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번에는 19년이에요.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요건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19년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성 전에 병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즉 이제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죠?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행사할 수 있다. 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을 입장에서는 전 억울하죠. 그죠? 자기가 점유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뺏기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병은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왔으면 점유권도 가져왔어야죠. 점유도 자기가 했어야 됐는데 가보지도 않고 자기 앞으로 등기만 했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는 소유권 뺏길 수도 있다. 아셨죠? 강의 들은 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 계시죠? 뭐 강원도에 땅 사놓고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다고. 그러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만약에 점유를 점유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이게 시효취득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자료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큰 3번 시효취득, 취득시효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일단 케이스는 건너뛰시고요. 그 아래 보면 제245조가 나오죠. 그죠? 자,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그래서 1항 나오죠. 그죠? 1항이 삼각형에서 윗부분이에요. 그냥 법조문으로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삼각형 그려드린 거예요. 20년 그 다음 뭐예요? 소유사,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2항은 그냥 들어만 놓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그랬죠?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 그랬죠? 평원, 공연, 선의,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부 시효 취득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6페이지 넘기시면 양가로 1번에 자, 취득 시효 후 대상 나오죠. 그죠?
자,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유 토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유권을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보다 차라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럴 때는 취득시효 주장에도 무방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토지 일부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잖아요. 일부 시효 취득한 거죠, 그죠? 세 번째 보면 자, 국유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죠. 아까 여기 봐보세요. 이게 국유재산이었죠, 그죠?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남구면 강남구청 부지 있잖아요. 강남구청 부지. 그래서 국유재산에는 강남구청 부지처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행정재산. 자, 이것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왜냐?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이런 토지처럼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재산 그래요.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일반재산. 이것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시효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시효취득 가능해요. 자, 그래서 거기 3번 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즉 개인 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4번 공유지분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죠. 양가라 2번 점유, 자주점유해야죠. 소유사, 평원, 공연 점유해야 한다 그랬죠. 법률용어 보면 평원은 강포의 반대말로 싸우지 않고 점유하는 것, 공연은 은비의 반대말로 남들이 다 알게 점유하는 것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한번 봐보죠. 자, 케이스 5페이지 케이스 있죠. 자, A로부터 그죠? A로부터 우이동 245번지 1필지 배밭을, 이게 이제 우리는 단독주택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배밭 같은 경우 있죠. 배밭을 매수한 을은 그랬죠. 해당 배밭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접 배밭 소유자인 갑이 경계 복원 측량 그죠? 자, 이 경계를 그대로 복원해 보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했는데 을이 농사 짓고 있던 토지 중 일부가 갑소유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요. 을의 점유 기간이 3년이고 A의 점유 기간이 18년인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랬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자 1번 일필토지 일부가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가 그거죠. 된다고 그랬잖아요. 된다. 되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을에게 20년간 점유가 인정되는가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8년이고 그죠? 여기가 3년이죠? 그럼 합산해서 뭐예요?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따라서 6페이지 결론 보면 동그라미 1번 을의 점유기간이 3년이고 A의 점유기간이 18년인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로마자 1번 일필토지 일부도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로마자 2번 을에게 20년간의 점유가 인정된다. 왜냐?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 보시면 이에 의해서 전 소유자 A는 전 소유자 A는 21년 전에 갑소유 배밭과의 지상 경계를 이루는 목책을 밤중에 몰래 새로 쌓아 자기 배밭 면적을 늘린 자였다. 그러니까 21년 전에 그죠? A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경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배밭의 목책을 그죠? 몰래 이렇게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어떻게 담을 몰래 옮겨놓겠어요? 근데 과수원인데 목책을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악이자죠, 그죠? 나무 부동산임을 알았죠, 그죠? 안자죠? 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 무단점유죠. 악의 무단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유라고 그러죠. 타주점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타주점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을에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가 그랬죠. 자, 을은 누구예요? 을은 3년 매수자죠. 매수자인데 나무 부동산인 줄 모르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자고 뭐예요? 선의자죠.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은 자주점유자. 자주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점유는 승계할 수 있지만 승계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요 자기 고유의 점유 3년 선의 자주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어때요? 하자도 승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 악이 타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21년 타주니까 뭐가 돼요? 타주니까 소유사가 없잖아요. 시효취득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자 결론에서 6페이지 결론에서 2번이죠. 이에 의해서 전 소유자 A는 21년 전에 갑소유 배밭과의 지상경계를 이루는 목책을 밤중에 몰래 새로 쌓아 자기 배밭 면적을 늘린 자였다. 이 경우에는 을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 점유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하지라고 나와 있는데 하자도 승계하므로 타주점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케이스 3번이요. 이에 의해서 타주점유였던 A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토지를 매수한 을이 다시 20년을 점유했다면 을에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가 그랬죠. 자, 얘로부터 모르고 그죠? 모르고 점유했다 그러면 몇 년? 20년을 또 점유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20년 선의 자주죠. 자주점이니까 시효취득 인정돼야 한대요. 된다 그래야죠, 그죠? 따라서 6페이지 결론 3번 보면 이에 의해서 타주점유였던 A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토지를 매수한 을이 다시 20년을 점유했다면 을에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왜냐? 을 고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자주점유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케이스 4번 보면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은 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했다고 나오죠. 아직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에게 처분해 버렸잖아요, 그죠? 처분했을 때 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 버렸다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죠? 완성 후에 처분해 버렸죠. 완성 후에 처분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는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 6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죠.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은 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시효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날 일이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은 돌려줘. 눈물을 흘리면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알았으면 내 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가 돈인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3페이지 보세요. 우리 아까 건너뛰고 온 거 있죠? 3페이지 보시면 아까 소유권에서 양가로 2번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상린관계는 한자로 쓰면 서로 상자의 이웃 린자예요. 그래서 이웃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이게 상린관계예요. 소유권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하천이 있었고요. 여기에 인접한 토지가 있었고요. 이를 둘러싼 토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가 이렇게 도로, 이것을 이제 공적인 도로다 그래서 공로라고 그래요. 공로가 있었어요. 자, 여기가 소유자가 A고요. 여기는 B예요. B인데 A는요, 인접토지 B의 소유 토지를 밟지 않으면 공로에 접할 수가 없죠. 이처럼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학개론에서 맹지. 눈뜬 장님이다. 그래서 맹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A가 이렇게 밟고 다녔는데 이제 A하고 B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때 B가 이렇게 철조망을 쳐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이웃 간에 사이좋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이렇게 철조망 쳐버리고 막아버리면 A는 굶어 죽어야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공로에 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A는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는 거예요.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것은 등기도 필요 없어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도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A는 B에게 손해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사용료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용료. 자,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이번에는요, B가요, A가 사용료 안 준다고 그래서 길 막아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역시나 또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죄송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인정된다. 그래서 설령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따로 B가 A에게 사용료를 소송을 제기하는 어쩌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인정을 해주되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인접토지 소유자 희생하에 맹지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의 이 통행지 폭이죠. 폭은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한 거예요. 차만 다닐 수 있으면 된다. 차만 다닐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개념 자체를 알아두세요. 따라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니까 어때요? 가장 가까운 길로 아니에요. 멀어도 공로에 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B가 여기다 창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A가 내가 통행해야 되니까 창고 못 지어 이러지 못해요. 즉 주의토지 통행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고 짓는다 그러면 지어라 그러고 자기가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B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토지 출입하지 않아도 여기가 이제 공로가 있는데 여기다 네 돈으로 다리를 놔라. 다리 놔서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이러지 못해요. 그래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요. 왜냐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잖아요.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인데 뭐 맹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이 다리 정도 놀 정도 재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과다한 비용을 요해야만이 있어야만이 공로에 접할 수 있는 경우에도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해 준다.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A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는요 안 돼요. 왜? 차가 못 다녀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냐면 여기다가 폭 4m짜리 도로 좀 만들게, 너 토지 좀 빌려줘 이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청약이잖아요. 청약. 그러면 돈 얼마 줄 건데? 그래서 좋아, 사용료 얼마 주고 빌려가 그랬어요. 그죠? 이게 승낙이죠. 그러면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역권 설정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지역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지역권이에요. 이게 바로 통행지역권이라고. 이게 바로 통행지역권.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지역권. 근데 이 지역권을 어떻게 했어요? 계약으로 뭐예요? 성립했죠? 계약으로 성립했을 때는 언제 지역권이 생겨요? 등기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비소유 토지에 등기했을 때 지역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토지 좀 빌려줘 그런데 싫어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권이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여전히 주의토지 통행권만 남는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 실제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봐보세요. 자, 그러면 자 거기 3페이지죠. 양가로 2번 상린관계 중 주의토지 통행권 그래가지고요. 제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랬죠. 즉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랬죠.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사용료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아래 1번부터 봐보죠. 그죠? 1번 판례부터 주의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인접지 소유자를 말해요. 피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즉 인접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재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만 출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까지 출입할 만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도요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가로 3번에 부합이란 게 나오죠. 그죠? 부합이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부합이란 용어는요. 자, 우리 저번에 부동산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봐보세요. 한번 이야기 듣는 거예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자, 설령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비바람 막을 수 있을 만큼 건물 지었을 때 비용을 들인 사람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갑이요. 환불로 건물 철거하면 손괴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철거 청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방해 제거 청구권이었죠. 그죠? 자, 그런 이처럼 건물은 뭐예요? 토지야.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독립된 부동산이란 말. 독립된 부동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립된 부동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나무 한 그루 심어놨어요. 자,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나무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무 한 그루는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죠. 그죠? 아니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나무는 동산인데 토지에 부합돼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합돼 버려요. 그리고 부합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께 돼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갑소유 임야를 빌려서 을이 나무를 심었는데, 자, 을이 심었는데 이것을 임목 등기를 하거나 혹은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랬죠? 명인방법 갖췄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나무 소유자는 을이다. 임목 소유자는 을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사례 말씀드렸죠? 건설회사 소유 토지에 우리 엄마가 농작물을 심었다 그랬죠. 농작물 심었죠. 그죠?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물이다. 설령 불법 경작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경작자 소유물이지 토지 소유자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농작물은 뭐예요? 항상 독립된 부동산이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셨죠? 부합의 의미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제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단서 조항은 무시하시고요. 부동산 소유자는 뭐예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지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건물 유리창에 유리를 끼워요. 그러면 끼우기 전 유리는 뭐예요? 동산이죠. 그죠? 동산인데 유리를 끼워버리죠. 끼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부합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리값 안 준다고 유리집 아저씨가 유리 못 떼가요? 왜요? 이미 부합돼 버렸잖아요. 건물 소유자께 돼버린 거예요. 다만 유리값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 공동소유라는 게 나오죠. 자, 공동소유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유가 나오고요. 자, 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합유, 동그라미 3번 총유가 나오죠.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죠. 그죠? 합유, 총유는 지금 뭐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봐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합유는 뭐냐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은 합자 들어가니까 합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개 있죠. 개가 바로 민법상 조합이에요. 먹자개 혹은 여행개. 근데 개에서 개원들끼리 돈 합쳐가지고 부동산 샀다고 해가지고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먹자개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개원들 전원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적고 그 개원들이 합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총유는요 대표적으로 교회 재산 있죠. 교회 건물, 교회 재산 누구 거냐 그러면 목사님께 아니에요. 교인들이 총유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총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안 봐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1번 공유라고요. 공유 보는 거예요. 자, 공유를 보는데요. 다시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여러분 부동산 못합니다. 자, 부동산 일부라는 게 있고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여기다가 적을게요.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A가 100평의 1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쪼개는 거 이것을 분필한다 그랬죠. 대장에서는 분할, 등기에서는 분필 그래요. 분필하는 거죠. 그죠? 분필하면 어떻게 돼요? 분필하면 두 필지가 되는 거죠. 분필해서 쪼개서 B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돈이 급해서 우선 당장 분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분필하지 않는 채로 50평만 B에게 팔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부동산이 하나죠. 등기부도 하나겠죠. 그러면 소유자도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만약에 분할하지 않는 채로 B에게 팔아버리면 소유자가 2명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50평 팔고 싶죠?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필해서 2필지를 만든 다음에 1필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A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단독 소유한다는 말은 지분이 100%라는 뜻이잖아요. 지분이 100%예요. 자, 지분이 100%인데 그 중에서 지분 50%만 B에게 팔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100분의 50이 되고 B가 또 100분의 50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100분의 50이 돼요. 자, 바로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즉,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현재 소유자가 A잖아요. A죠? 그럼 B에게 지분 2분의 1을 팔았죠. 그러면 여기가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소유자 B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지분 2분의 1 이렇게 적어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지? 했더니 A가 100% 가지고 있다가 2분의 1을 B에게 팔아서 현재는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공유는 또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런데 A하고 B가 형제끼리 혹은 가족끼리 돈 반씩 합쳐가지고 자, 부동산 사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가지고요, 공유자 이렇게 돼요. 공유자 돼가지고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적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등기 보면 소유자가 누구라고 읽어야 돼요? A하고 B가 갑으로부터 사서 현재 소유자는 A 2분의 1 B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것도 공유등기고 이것도 공유등기예요.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계약으로 지분을 판 거죠. 그죠? 판 건데 계약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도 공유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동상속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다. 상속인 형제가 여러 명 있죠? 그러면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공유 등기로 하는 거예요. 공유 등기로. 그래서 공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공유 개념이요. 지분 개념은 뭐냐면 A하고 B가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반쪽에서 2분의 1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1필지 토지를 100만 조각, 1000만 조각으로 쪼갰을 때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조각조각마다. 아셨죠? 조각조각마다 2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등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아파트 한 채를 남편 부인 반쪽에서가 아니에요. 안방도 2분의 1씩, 거실도 2분의 1씩, 화장실도 2분의 1씩 이 뜻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어차피 등기 2분의 1씩 된 거 금거 가지고 넘어오지 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방도 2분의 1이고 화장실도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공유의 개념이다. 공유 개념, 지분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용어를 정리하는데 부동산 일부는요. 부동산 그러면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지의 일부다, 혹은 건물의 일부다, 혹은 토지의 특정 일부다, 건물의 특정 일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분 개념은 소유권 일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일부 혹은 권리의 일부 혹은 지분의 일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볼 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거라고요. 지분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거든요. 소유권 일부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위에 거 봐보세요. 부동산, 토지, 건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손에 닿는 거,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토지, 건물은 내 손에 닿는 거라고요. 손에 닿는 것은 이 개념이다. 아래 거 보세요. 소유권, 권리, 지분, 내 손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거. 내 손에 닿지 않는다. 그것은 이 개념이다. 아셨죠? 용어 정리하고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나서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그 다음에 용익물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당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소유권 이전 되느냐, 부동산 일부는 안 된다. 근데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야기 들어놓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조금 있다가 동영상 공부하신 분들은 컴퓨터 끌 때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또 공부하면 되니까 아무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 그러면 공유등기 했겠죠? 공유등기 했어요? 공유등기 한 상태에서 B가 돈이 급해요. 그래서 지분으로 팔고 싶어요. 그러면 지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지분 2분의 1 팔면 5억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5억 받기 힘들어요. 2, 3억 받기도 힘들어요. 왜냐? 그랬더니 공유 지분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 내주려고 하더라도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동산 팔려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지분으로 팔면 제값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B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A한테 말해서 이 부동산 전체를 팔자. 그래서 10억 받으면 반쪽에서 5억씩 가지면 되잖아요. 혼자는 못 판다고요. 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또 이랬더니 A가 안 팔겠대요. A가 안 팔겠대요. 그러면 이제 B가 열받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줘 그래도 안 산대. 지분 사주라고 그래도 안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 쪼개자. 반 쪼개서. 이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죠. 쪼개서 1번, 2번 토지 서로 하나씩 가져가지고 너는 팔지 마. 나는 팔고 5억에 팔고 나 돈 가질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은요. 분할은 B가 A에게 청구하죠. A는 거절을 못해요. 공유물 분할에는 반드시 응해줘야 됩니다. 응해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분할을 할지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공유물 분할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협의를 분할을 해요. 협의 분할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쉽게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른 생각하면 반 쪼개면 될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자, 여기가 도로예요. 이렇게 도로예요. 도로가 있다. 그러면 서로 1번 토지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1번 토지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네,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소송을 하게 되면 법관은 자, 현물로 분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현물로 이렇게 분할해 줄 수 있는데 법관 마음이에요. 네, 현물 분할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경매로 넘겨버려요. 돈 나오죠? 그럼 대금으로 분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 대금으로 경매 넘겨서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다. 아셨죠?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용어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자, 4페이지죠. 양가로 4번 공동소유에서 동그라미 1번 공유 나오죠, 그죠? 제262조 물건의 공유에서 1항 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그랬죠? 자, 공유로 하는데 2항 보시면 공유자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상 공유 지분은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깜빡 잊고 기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으로 추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263조
자,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랬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 비율로 전부 사용 수익하니까 안방도 거실도 화장실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 지분 처분은 마음대로죠. 근데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265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랬죠. 세내준다 이게 관리행위거든요. 근데 50%가 과반수예요? 51%가 과반수예요? 그러면 51%죠. 50%는 반수예요.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 누구든지 빨리 수리업자 불러다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표 있죠. 표 있는데 영어 아시고 부동산 일부, 토지의 일부, 건물 일부, 그 다음에 개념 아시고, 그죠? 개념 아시고 그 아래 소유권 일부, 권리의 일부, 지분의 일부 개념 아시고 있죠? 옆에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이전 등기만 보세요. 부동산 일부는 이전 안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일부 이전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소유권에 관한 강의까지 마쳤어요. 자, 오늘 뭐 봤어요? 물권법 각칙에서 소유권하고 점유권 본 거예요. 점유권 보는데 자, 보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묶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요, 여기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 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1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